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인생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오니까 격리를 해야 되네요. 격리를 2주 동안 해야 돼서 오늘 2주째입니다. 이틀째입니다, 이틀째. 네, 정인태 인생 이야기. 자신의 이득과 감정, 욕정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10년, 20년 동안 공을 쌓아놨는데 그걸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리고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전에 제가 그 한 라면 회사 사장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라면 회사 사장님이 정말 그 라면을 위하여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제가 이제 가끔 만났는데 참 사람이 좋아요. 굉장히 좋은 분이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라면에 대한 그 열정이 남달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뭐 라면에 대해서는 진짜 열정과 그 노력이 정말 대단했다.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오늘 전화를 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뭐, 교수님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 호텔에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호텔에서 이제 그 술을 마시고 계신 거예요. 거기 이제, 어, 호텔에 딸린 그러한 술, 그쵸, 술집이죠. 거기에 이제 와달라고 해서 제가 갔었는데, 갔더니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울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신이 그 한 가지를 성공하기 위해서 그 20년이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그 라면을 위해서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그 라면이 뭐 진짜 유명한 라면이 된 거예요. 유명한 라면이 되고 전국의 프랜차이즈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진짜 이렇게 자신의 이득과 감정과 욕정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들러붙어가지고 그 스프 레시피를 빼가지고 배신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빼돌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본인이 알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좀 뭐랄까 건강이 좀 안 좋으셨어요. 그 당시에도 제가 참그 술을 좀 끊으시기를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막 굉장한 내가 굉장히 몸이 아픈데 어떻게 내가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이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억울함을 호소를 하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특징들이 뭐냐면 어떤 그 외모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꽃뱀들이 보면은 꽃뱀 보셨나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 꽃뱀을 많이 봤는데 꽃 같죠. 뱀인데 꽃 문신처럼 이렇게 새겨가지고 그래서 매력 있어 보이는 거죠. 하지만 독을 품고 있어가지고 사람을 물어버리는 거죠. 그 똑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이 남을 속이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뭔가 매력 있어야 돼요. 매력 있고 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잘한다든지 매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굉장히 처음에 좋은 첫인상을 가지고 끌어당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굉장히 이 사람이 계산적이기 때문에 진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저 상대방을 계속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빨대를 꽂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 좀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함께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참 제가 겪은 사람의 모습인데요. 볼까요? 자신의 매력을 이용해 사람들을 속인다. 그러니까 자기 매력이 있는 거예요. 뭐 키가 크다든지, 뭐 예쁘다든지, 몸매가 좋다든지, 잘생겼다든지, 뭐 눈이 예쁘다든지 이런 매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희대의 사기꾼들 보면은 뭐 잘 알 겁니다. 희대의 사기꾼들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예쁘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그 매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속이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정도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진짜 뭐 자기 꾸미기에 진짜 열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외모만 그렇게 꾸며요. 외모만. 그러니까 뭐 제가 겪었던 사람 보면은 이를 잘 닦지 않아요. 이를 닦지 않아서 좀 뭐랄까 좀 그 기본인데 그래서 그 이가 굉장히 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닦지 않고 게으른 거죠. 게으른 거. 근데 자기 외모는 엄청 꾸며요. 막 화장하고 뭐 얼굴에는 항상 뭐 다양한 크림들을 바르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어떤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 왜 남자가 저렇게 꾸미냐. 근데 이제 뭐 제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그 편견을 두진 않는데 다른 사람 봤을 때는 그걸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꾸미고. 그런데 불구하고 씻지를 않아요. 잘 씻지를 않아가지고 게으른 거죠. 그거는 외모만, 겉만 그러는 거죠. 네? 내면을 채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했고 거짓말의 달인이에요. 그래서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는 선수입니다.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막 상대방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쩌면 그걸 즐길 수도 있어요.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미친 척, 그리고 자살하는 척, 뭐 쓰러지는 척, 별 척을 다 해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거짓말의 달인. 거짓말이 정말 그래서 상대방들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거짓말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그 애인이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그 남자친구, 그 사람의 다른 남자친구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서 증거를 내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자살 소동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했는데 그건 실수였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 빼박이라 그러죠. 빼도 박도 못 칠 그런 상황에 발생이 되면은 그때는 아주 아픈 척, 슬픈 척, 그냥 막 자살하는 척, 아주 그냥 뭐 정신병에 걸린 척 별 행동을 다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위장의 천재다. 아픈 척 매일 아프다 그래요. 매일 아프다. 뭐 병원 간다. 병원 가서 돈이 없다. 그 사람이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슬픈 척 굉장히 슬픕니다. 뭐 별의별 거짓말을 다 하는 거죠. 뭐 가족이 뭐 아프고 뭐 가족이 어쩌고 저쩌고 다 거짓말이에요. 심지어는 핸드폰을 이렇게 두 개, 세 개씩 가지고 있어서 한 핸드폰으로 가짜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 해가지고 친한 친구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나 지금 뭐 굉장히 아파서 병원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심지어는 뭐 부모, 가족, 뭐 언니, 누나 뭐 다 만들어가지고 보내놓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내가 소중한 사람이 이렇게 아프고 그래서 내가 슬프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상상을 하지 못했거든요. 뭐 저도 해외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한국 핸드폰이 있고 베트남 핸드폰이 있고 또 하나는 강의 영상을 찍는 핸드폰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짓은 참아 못하겠거든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엄마 해갖고 엄마로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거 못하죠. 근데 그런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그 뚜렷한 직업이 없어요. 뚜렷한 직업이 없고 진짜 뚜렷한 직업이 없고 능력 있는 자, 감성적인 사람, 공감 능력이 풍부한 사람, 이타적인 사람을 노리고 이용하는 겁니다. 일단 뚜렷한 직업이 없어요. 항상 보면은 무슨 일을 하세요? 그러면은 직업은 사장님이에요. 항상 호칭은 사장님인데 사무실도 없고 직업이 없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노려요. 아까 그 라면 사장님처럼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 굉장히 감성적이거든요. 감성적인 사람들, 또 공감 능력이 풍부한 사람, 그래야지 자기가 속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타적인 사람, 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속이기 쉬우니까 그런 사람들을 노리고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요. 무책임하고 책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면은 또 막 아프고 뭐 병원에 가야 되고 이런 거짓말을 또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보이는 데서는 열심히 하는 척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척 하는데
그 순간의 위장인 거예요. 위장 능력.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는 그냥 막 퍼져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참 그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근데 그걸 지적하게 되면은 막 뭐 술을 엄청 먹고 쓰러지고 뭐 내가 사실 안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의심했다. 이런 식의 거짓말을 하는 거죠. 상대방의 감정을 조종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조종해서 매일 문자를 보내서 관심 있는 척을 하고 있는데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계속 조종합니다. 뭐 잘 지내시죠? 아침에 뭐 꼭 드세요. 뭐 점심에 꼭 식사하세요. 저녁에 오늘은 푹 쉬세요. 뭐 그립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계속 보내서 관리하고 조종하고 있는 모습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욕심, 그냥 성욕이 굉장히 심하고 식욕, 먹는 거 다른 사람의 막 몇 배로 먹는 경우도 있고 권력욕, 명예욕, 재물욕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기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은 안 하고 쉽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아, 그냥 뭐 하면 쉽게 돈 번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 쉽게 돈 번다. 납골당 사업을 하면 쉽게 돈 번다. 그래서 세상에 쉽게 돈 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쉽게 버는 돈을 저는 별로 원하지 않아요. 자신이 땀을 흘려서 버는 돈이 그게 진짜 자기가 번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욕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막 성욕. 그래서 심지어는 성관계를 맺을 때도 여러 여자들을 데리고 하는 아주 혼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즐기고, 식욕, 진짜 식욕이 너무 심하고, 권력욕이 정말 심해가지고, 심지어는 자기가 세계 대통령이 되겠다. 근데 세계 대통령이 된다라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노력을 안 하면서 무슨 세계 대통령이 됩니까? 네? 그리고 명예욕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주 무슨 기회만 있으면 자기가 명예를 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재물욕이 굉장히 심한데 쉽게 얻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고요. 계산이 빠르고 철저한 계산으로 움직입니다.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심지어는 간단한 예를 보면은 진짜 무슨 차 한 잔 마시는데 그 차 한 잔이 10,000원이 나온다. 근데 그 다음에 식사도 해야 된다. 식사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차값을 빨리 계산해 봅니다.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계산이 빠르고 진짜 무슨 항상 모든 게 머릿속에 계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주 계산 능력은 굉장히 빠르고 아주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 수학을 너무 못해가지고 계산을 잘 안 하는데 진짜 꼭 계산을 하면서 이렇게 대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성이 강하고 이기적이라서 대화를 전개 나갈 수가 없어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열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정치인들 토론하는 거 보는 거죠. 아주 보면 한심해요, 한심해. 상대방의 대화 듣지 않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말에 반박할까 요거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아니라 그냥 말장난이죠, 말장난.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는 대화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경찰서에 갔는데 말을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이게 다 미치는 거예요. 경찰도 미치니까 결국에는 경찰하고 대질 질문할 때도 경찰하고 그 사람하고는 말을 안 섞고 경찰하고만 얘기를 하는 게 현명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말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굉장히 잘해서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는 온갖 쇼를 다 합니다.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막 술에 취해서 쓰러지는 상황에서도 술을 막 먹는데 그게 완전 진짜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결벽을 주장하기 위해서 각종 쇼를 하고 옷에 피를 묻히고 들어와서 막 쓰러지고 막 이런 쇼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상상을 하지 못하는 쇼를 하는 겁니다. 혁대로 목을 감고 자살하는 척하고 이런 것들. 네, 양심이 없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기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알게 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이성이다. 이성이 알게 되면 깜짝한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와, 저 사람이 내 인생 망칠 뻔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끔찍한 거죠. 네, 그래서 또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합니다. 항상 그걸 파악해서 그것을 채워주는 척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라 그럴까, 좀 꿈이 컸었거든요. 예, 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뭐 했던 사회적 활동들이 장애인 태권도. 그래서 장애인 올림픽에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 올림픽에 태권도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기 위해서 사단법인 대한장애인 태권도협회를 창립해서 제가 회장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은 뭐 큰 꿈이면 큰 꿈이겠죠. 그런 꿈이 있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한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접근을 해가지고 나중엔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그런 정치인들 많죠. 정치인이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정치인이고 신망을 얻었던 정치인인데 갑자기 뭐 여비서 사건으로 한 방에 훅 가는, 참 그런 걸 보면은 참 저도 깜짝 놀래거든요. 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됐지? 또 기사 때문에 훅 가는 그런 걸 보면은 정말 물론 서로 간에 잘못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접근해가지고 자신의 이득과 감정, 욕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아마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4차 산업 시대가 오면서 많은 것들이 이제 비대면, 옛날의 그런 방식이 아니라 비대면, 그리고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아마 이렇게 1인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람들이 모이면은 복잡하고 그 속에서 굉장히 속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신의 이득, 감정, 욕정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정말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동안 쌓아놓은 것을 한 번에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30년 노력한 거 생각 안 합니다. 오직 그냥 단순간에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인태 인생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